오늘은 긴자 갑니다. 긴자 쇼핑하러 갑니다. How many times君との記念日をあと何度迎えれるだろう. 오늘 컨텐츠는 보신 것처럼 도쿄에서 구경만 해도 이득인 브랜드나 편집숍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총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미 유튜브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뭔가 제 취향에 맞는 걸 한 번 더 정리해보면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들부터 제 취향에 담긴 곳, 그리고 리빙 잡화 제품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더라도 도쿄 여행 가는데 절대 실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영상 끝에 제가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꿀팁이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쿄에 쇼핑할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좀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서 모여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구역을 정해놓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간들도 다이칸야마, 긴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 지유가오카, 마지막으로 신주쿠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애매한 거리라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브랜드마다 좀 구석탱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면은 진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가격도 30분에 200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은 이제 루프란 어플과 헬로우 사이클링이라는 어플, 이제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브랜드랑 그 브랜드의 아이템을 미리 셀렉해서 가시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기 많은 브랜드들은 매장 가도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매장보다는 편집샵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은 재고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곳에 가면은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시간이 보통 아침 11시부터 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더 빨리 닫는 곳도 있고 이러고 저희가 쇼핑을 막 하다 보면은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효율적인 동선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일단 긴자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긴자는 청담동 압구정이 생각나는 명품 브랜드의 샵이 정말 많은 곳인데 바쁜 일정상 다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도버 스트리트 마켓을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아마 많은 한국인 분들께서도 잘 알고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샤넬, 미우미우, 로에베, 르메르, 아우레가시, 오라리, 포터, 슈프림 등등 그만큼 인기 있는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편집샵입니다. 또 여기가 꼼데 가르송이 운영하는 편집샵이라서 꼼데 가르송의 다양한 라인들이 전부 입점되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신다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층을 계속 둘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텍스 리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팝업이나 익스클루시브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운 좋게도 오라리랑 도버 스트리트 마켓 그 익스클루시브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입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건물 바로 앞에 12층 높이의 유니클로가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는 시간관계나 가보니 못했는데 다음번에 가면은 유니클로 12층 매장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버 스트리트 마켓 나와서 바로 왼쪽 1층에 가시면은 안경계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금자안경 가네코 옵티컬 매장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브랜드이긴 하죠. 네, 같이 간 윤호님께서 이번에 금자안경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목표라고 해서 방문했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과 안경이 뭔가 쫙 디피되어 있는 거에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었고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다 보니까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쿄를 가신다면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45R이라는 브랜드 샵이 있는데 이 브랜드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를 베이스로 일본만의 천연 소재를 사용해서 디자인하는 브랜드인데 일본 내에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고요. 특히 데님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뭔가 일본스러움이 확 느껴지는 브랜드인데 매장에 디피되어 있는 옷을 보면은 아, 이 브랜드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또 이 주변에 일본 빈티지샵으로 유명한 킨달과 일본 하면 또 모를 수 없는 빈즈, 또 아니면 무인용품 매장도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바로 이세이미야케가 크게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하에 있는 오무플리세 매장을 궁금해가지고 갔었는데 일본 브랜드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무플리세가 진짜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옷들을 많이 전개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셔츠를 발견을 했는데 아쉽게도 사이즈가 크게는 안 나와서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아쉬움은 무릅쓰고 밖으로 나왔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남성분들도 쇼핑할 게 많을 겁니다.
긴자에서의 마지막 행선지는 캐피탈입니다. 캐피탈은 또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잖아요. 특유의 빈티지한 무드와 함께 데님을 굉장히 멋스럽게 활용하는 특징인데 옷 하나하나에 좀 장인 정신을 담아서 만드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긴자점은 2층에서 옷을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노을시대 가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1층에는 매장으로 생각보다 많이 협소하지만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그런 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센츄리 라인이라고 100년을 넘도록 갖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 라인이 이 긴자점에 있다고 하니까 센츄리 라인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긴자점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긴자를 넘어서 다이칸야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칸야마는 한국의 한남동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건물들의 외형이나 길거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과 함께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쇼핑 스팟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거기 그냥 살고 싶더라고요. 또 이 동네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편집숍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다이칸야마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쇼핑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긴자에서 둘러봤던 금자안경 매장이 여기 또 있는데 여기는 새로 생긴 매장이라서 매장이 좀 더 크고 제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금자안경을 꼭 사야겠다 하시면 이 매장으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 윤호님께서 안경을 구매하셨는데 되게 감명받은 게 구매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그 매장 앞에서 잠깐 서서 카메라 좀 찍고 있었는데 뒤로 돌아봤는데 직원분께서 안 들어가시고 문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인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이구나. 네,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다음은 오라는 편집샵인데요. 다이칸야마에 들린다면은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편집샵입니다.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하고 있고 옷도 되게 잘 보고 있고 카이코, 오라리, 아에타, 산상기어, 아우레가시, 이노우에 브라더스 등 일본 현지에서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아서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바지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고요. 같이 가는 준수님과 윤호님도 여기서 뭔가 하나씩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잘 파시더라고요. 그냥 가시면 사게 되는 마법이 생긴다 해야 되나? 그리고 걸어서 조금만 가시면 MHL 매장이 있습니다. MHL은 기존 마가렛 허웨보다 조금 더 캐주얼하고 웨어러블하게 제작된 라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입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격도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이 매장도 특유의 분위기가 좀 있고요. 생각보다 비치되어 있는 옷들도 많아서 다양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조용하고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자파류를 구매를 했는데요. 보통 한국 분들이 MHL 하시면은 그 로고 박히는 가방 이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디자인이 되게 예쁜 자파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옷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되게 값진 쇼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상트 블랑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오라리의 디렉터인 이와이 로타가 전개하는 라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데상트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웨어러블한 디자인에 특히 원단감이 매력적인 옷들이 많았고 저는 이 브라운 색상 MA1이 좀 이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도쿄가 아니더라도 일본에 가시면은 꼭 구경해봐야 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나나미카의 샵입니다. 나나미카도 특유의 감성과 좋은 품질로 한국에서 꽤나 매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잖아요. 일단 매장을 들어갔을 때 딱 나나미카의 매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확 느껴졌는데 이 코트가 저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윤호님께서도 이제 후드코트를 이렇게 입어봤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캐주얼한 느낌의 시티보이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서 바로 건너편에는 또 오모플레이스 이세이미야키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쓱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걸어서 3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이 나옵니다. T-사이트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치타야 서점은 기존의 서점의 방식을 벗어나서 복합 문화 공간 겸 라이프스타일 샵처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본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이 다이칸야마 지점은 좀 더 특별하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뭐 책을 읽어도 되고 커피를 마셔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잡화들을 구경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괜찮고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제 지도상으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텀블러로 익히 알고 계신 킨토의 스토어가 나옵니다. 블루보틀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이 킨토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킨토의 머그나 물병 그리고 접시 등의 식기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식물도 함께 있으니까 킨토스러운 매력이 좀 배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텀블러를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나와서 좀 살짝만 걸으면 더 텀블러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킨토 텀블러는 굉장히 귀엽고 색상이 매력적인 제품들도 많고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팀 마이웨이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다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또 각인 서비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근처에 빈티지 샵인 킨달과 편집샵인 원LDK 그리고 브랜드 비즈빔 매장까지 구경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쓱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날씨가 많이 덥네요. 자, 이번 다이칸야마의 마지막 행선지는 스타벅스 리졸브 로스터리 도쿄인데요. 저희는 아침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뭔가 공간이 찰리의 초콜릿 공장처럼 커피 공장 같기도 하고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굿즈랑 원두도 되게 많고, 근데 늦게 가시면은 웨이팅을 해야 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시부야 쪽인데요. 사실 시부야 쪽은 사람이 진짜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옆인 오모테산도에서부터 쇼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모테산도는 약간 한가한 성수 느낌? 여기도 지도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좋은 루트가 나올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 오라리의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조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리라는 브랜드의 그 무드를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이게 양옆에 색상별로 오라리 옷들이 쫙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진짜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보다 옷이 진짜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더 다양하게 시착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만 근데 매장 자체가 좀 조용한 분위기여가지고 뭔가 옷을 진짜 다 입어보긴 좀 살짝 부담돼가지고 적당히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오라리 매장을 직접 가보는데 조금 의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라리 매장에 가시지 않거나 조금 더 편하게 입어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옆에 있는 HBTN유스라는 팬티샵을 꼭 들려보세요. 여기에도 오라리 제품들이 꽤나 셀렉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랑 윤호님도 즐기면서 좀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라리 말고도 르메르, 에이톤, 마카오야, 스티븐 알란, 콜모리, 포터클래시 등등 감도 높은 브랜드들이 많아서 아마 충분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도 여기서 뭔가 하나를 구매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뭔가 쇼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팬티샵 근처에는 꼼데가루송 아오야마 본점, 미아라 에스테로도 있고 슈퍼마켓이라는 팬티샵도 있거든요. 다음에 도쿄에 간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의 매장은 제가 소비를 가장 많이 했던 곳인데요. 그라프페이퍼 아오야마점입니다. 그라프페이퍼도 이제 좋은 품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꽤나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일단 매장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런 디스플레이 때문인데 이런 서랍장 같은 걸 열면은 옷이 걸린 행거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마이라이브를 오프라인 샵을 만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요. 방문했을 때 브랜드 요케와의 콜라보 제품이 있어서 이 코트를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옷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고 매장도 2층까지 있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매장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좀 감사했다고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은 하라주쿠 부근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스노우피크라는 캠핑 브랜드의 매장도 들려봤습니다. 이 브랜드는 캠퍼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웃도어 기반의 의류들과 다양한 캠핑용품을 팔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들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모마 스토어입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좀 소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리빙 잡화 아이템들을 파는 곳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귀여운 걸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인테리어용 아이템도 굉장히 많으니까 진짜 가서 구경하시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에 꼼데가루송과 비즈빔 매장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걸어서 한 5분만 가시면은 GR8이라는 팬티샵이 쇼핑몰 안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럭셔리 브랜드들이랑 마리아노, 미아라 스위로, 엔타일 스튜디오, GR10K, 헤드메이너, 그런지하고 스트릿하고 좀 기능적이거나 또 해체주의적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장의 노래도 굉장히 크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뭔가 강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팬티샵이어서 아마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브랜드들을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들 겁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게 되면은 슈프림 하라주쿠 매장과 네이버부드 매장이 같이 있고 근처에 스투시 매장도 있어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라주쿠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본 브랜드 중 니트하면 바로 떠오르는 브랜드 바토노의 쇼룸이 나오는데요. 진짜 고품질의 니트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쇼핑지와 살짝 떨어져 있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진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옷들을 다 입어봐도 직원분들께서 잘 도와주시니까 편하게 가셔서 많이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랑 매장도 저녁 때 가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빠져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휴먼메이드 매장이 있습니다. 블루보틀과 같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뭔가 따로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유분방하게 서 있거나 걸터 앉아 있는 게 되게 힙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휴먼메이드 옷이랑 블루보틀 협업 제품들, 굿즈들이 있으니까 쇼핑하기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건물 뒤편에는 프레쉬 서비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가상의 운송회사를 컨셉트로 진행하는 브랜드이고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라브페이퍼의 디렉터의 주도하에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좀 주를 이루는 브랜드입니다. 옷 말고도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가보시면 되게 재밌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테아토라 매장도 있는데요. 늦어가지고 가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현대 크리에이터를 위한 워크웨어를 선보이는 브랜드, 다음번 도쿄 온다면 꼭 가보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다음 지역은 지유가오카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윤호님께서 우연히 발견했던 동네인데 리빙 자파류 관련된 샵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문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스타 매장이 여기 있거든요. 문스타는 약 150년간의 역사를 지닌 신발 브랜드인데 그만큼의 퀄리티와 노하우가 담긴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지유가오카점과 후쿠오카점 이렇게 매장이 2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쿄 오신다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봐도 매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나요? 자, 다음은 리빙과 다양한 자파류에 특화된 편집샵 투데이즈 스페셜입니다. 일본이 원래 또 이제 문구류나 식구류 이런 라이프스타일템들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이나 주변 지인분들 선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여자친구랑 가보기도 되게 좋지 않나 싶은 곳이었습니다. 윤호님은 여기서 귀여운 머그잔 하나 구입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하나쯤은 구매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부근에 이제 비슷한 느낌의 잡화점들이 여러 군데 몰려있고 일본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시로 향수도 있으니까 이 지유가오카 부근에 방문해서 또 새롭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신주쿠입니다. 신주쿠 이세탄 맨즈 백화점, 여기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곳에 가시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브랜드 쇼룸을 한 번에 그냥 좀 옹기종기 모아놓은 그런 백화점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세븐바이세븐도 있고 니들즈도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슈타인이라는 브랜드 옷들도 있고 오라리는 있고 그다음 메종 미하라 야스히로, 주냐 와타나베 뭐 이런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쿄 마지막에 쇼핑을 가야 된 이유는 앞에서 좀 구경했던 쇼룸들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골랐으면은 이 백화점에 그 브랜드가 있다면은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5% 할인해주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게스트 카드라는 이름의 카드인데 그걸 면세 카운터에 가시면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내고. 그래서 여기서 구매하시면은 이제 면세 가격에 플러스 또 5% 할인 쿠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에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가격일 겁니다. 사실 오라리 같은 브랜드 한국에 사시면 좀 비싸게 사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편집샵에서 시즌 오프로 30% 때린 가격이 뭐 일본에서 면세 정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었던 금쪽 같은 친구들을 이곳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너무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쇼핑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오라리 직원. 자, 이렇게 신축구까지 도쿄 쇼핑 가이드를 개정판으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옷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만 보셔도 도쿄 쇼핑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쿄 가는 지인분들이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면은 이 영상을 좀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고 3일 내내 쇼핑만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글 맵스로 저희 쇼핑 스팟들 정리해 놓은 것도 같이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편하게 재밌게 풍성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도쿄 영상들도 진짜 재밌는 거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